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레이커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 일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트럿 공법은 스트러트를 우리가 수평 방향으로, 토압이 물론 이렇게 지면에서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반발 저항을 유발하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충력을 작용해서 이 토압에 저항을 하게 되는 이런 안정적인 구조 형식을 가지는 반면, 뭐 사유와 어떤 사유가 됐던, 뭐 공사비를 절감을 하기 위해서건 아니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있어 부득불 레이커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이렇게 작용하는 토압, 수평 방향이죠. 이 부분으로 작용하지만 우리가 약간 각도를 줘서 버팅겨주는 이런 볼을 세우게 되는 거죠, 레이커. 그러면 힘의 불력이 이제 여기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충력이 작용하는데 이 스트러트가, 레이커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세타만큼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수평력과 연직력을 동시에 받는 이런 구조적인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용하는 토압, 물론 여기에 뭐 수압, 지하수위가 있다면 수압이 작용할 것이고, 토리판이 아니라 시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압도 같이 고려해 줘야 되겠지만 일단 요거는 현 시점에서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레이커에 작용하는 힘을 R이라고 했을 때 연직 불력은 RV, 그 다음에 수평 불력은 RH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하고, RH 같은 경우에는 R 코사인 세타, 그죠? 그 다음에 RV 연직력은 R 사인 세타,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만 작용했던 토압이 이렇게 두 가지 힘으로 불력이 발생을 한다. 여기까지 살펴보고 아래 산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사면 안전율도 그렇고, 이 안전율이라는 것은 결국은 실제로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저항을 얼마만큼 해주냐. 저항력이 높아진다 그러면 FS 올라간다. 그 다음에 작용하는 힘이 올라간다 그러면 얘는 낮아진다. 이런 함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자, 먼저 그러면 작용력을 한번 볼까요? 작용력은 이 부분이 작용력이라고 했어요. 작용력 RH는 방금 전에 우리가 설명을 드렸듯이 RH 수평불력, 우리가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수평불력은 R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표시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저항력은 조금 복잡해요. 요 부분 말뚝이 삽도상에 이렇게 지금 점점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은 편의상 무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식 결국은 얘 세 번째 항이 날아가는데, 이 부분을 무시하는 이유는 뭐 산식이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현업에서 실무에서 실질적으로 레이커를 시공하면서 이런 억지 말뚝 개념의 말뚝을 시공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개념을 이해한다는 상황 하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력에 대한 항을 1번 항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B항, 그 다음에 C항, 뭐 이렇게 세 가지 항으로 구성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울게요. 저항력. 자, 첫 번째 항 볼까요? 첫 번째 항 A는 어떻게 표시돼요? V 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PV가 뭔가 볼까요? PV는 바로 아래 있는데
PV는 RV 플러스 W 이렇게 되어 있네요. PV 자체가 연직으로 작용하는 힘은 RV, 좀 전에 구했던 RV와 RV, R 사인 세타죠. 뮤 이렇게 되네요. 우리가 이제 뭐 응벽도 마찬가지인데 활동에 대해서 저항력 부분은 이쪽으로 누르는 힘의 뮤 탄젠트 파이로 마찰 저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항입니다. 그래서 연직 불력에 대해서 마찰 저항을 고려해 준 게 첫 번째 A항이다. 마찰 저항. 자, 그 다음 B항을 이제 살펴볼 차례죠. B항 같은 경우에는 PF 이렇게 되어 있네요. PF는 CB. 직관적으로 이제 좀 알 수가 있겠죠. 뭐냐면 이 블록, 레이커 블럭이 이렇게 있는데 콘크리트로 시공을 하죠. 이 부분이 이제 W로 아까 작용을 했고, 자, 요 부분의 폭, 기초 폭이 B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C를 했어. 점착력을. 결국은 점착력에 대한 기초 폭의 저항. B는 점착력에 의한 기초 저항.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굳이 하자면 되겠네요. 그 다음 세 번째 PP. 세 번째 C는 PP로 되어 있네요. 자, PP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을 이 지중해 근고 레이커 블록이 이렇게 지중해 묻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수동토합이 작용하겠죠. PP. 요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첫 번째는 어떤 연직력 부분의 마찰 저항. 그 다음에 B항은 점착력 저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동토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항력을 이루는 FR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알아볼 거는 분모항에 있는 RH 활동력. 아까 좀 전에 설명했죠. RH는 레이커의 충력의 수평 부분 R 코사인 세타로 규명이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산식이 구성이 되어 있고 활동력에 대한 저항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율은 일반적으로 1.2 이상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말뚝에 대한 부분은 말뚝 저항은 고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다.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레이커 블럭을 안전율이 부족해요. 우리가 뭐 그럴 수 있겠죠. 문제에서 부족하다. 어떻게 안전율을 높일래?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B를 B-로 높이면 어떤 C항, 이 점착력 부분에서 C항의 길이가 늘어나니까 뭐 저항력이 늘어날 수도 있겠고, 또 이렇게 근고 블록을 깊게 박아. 그러면 어떤 수동 토합이 그만큼 더 많이 작용하겠죠.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항상 염두해 두시고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전도. 전도는 활동보다 더 간단하죠. 이렇게 레이커에 블록이 있으면 어떤 기준점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A점이라고 하고 지중해 이렇게 박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R이라는 게 오고 RH, RV 이런 수평 불력이 작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블록 자체에 자중 W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설명드린 어떤 수동 토합 PP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모멘트 A점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면 얘는 전도를 일으키려는 모멘트.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저항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저항 모멘트. 요 두 개의 함수 관계를 따져주면 되겠다. 그죠? 자, 봅니다. 먼저 모멘트 활동
일으키는 모멘트, 활동을 일으키는 모멘트. 여기에서 이 부분의 산식이 조금 설명이 불충분한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굳이 뭐 산식을 다 쫓아가면서, 이건 암기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A점을 기준으로 해서 활동 모멘트, 활동을 일으키는 모멘트는 R 성분 중에서 이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힘이라는 건 이거잖아요. RH가 있고, 결국은 RH가 요 부분인데, 이 팔 길이는 결국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거죠. 여기까지 팔 길이. 요 팔 길이를 설명한 것이 얘입니다. 얘. 그래서 보면은 요 지침에서는 보면은 팔 길이가 H가 여기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H를 빼주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고, 이 산식이 맞으려면 사실은 H가 블록 전체의 H 중에서 라지 H죠. H 중에서 요만큼 떨어져서 스몰 h만큼 떨어져서 반발력이 작용할 때 요런 산식이 돼야 되는데, 조금 이제 산식이 잘못된 거예요. 어찌 됐든 이런 거 구해받지 말고 우리는 뭐에 집중한다? 결국은 이런 블록이 있을 때 A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려면 반발력 R이 있고, 어느 지점, 요 포인트가 요 부분보다는 살짝 아래, 그죠? 아래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H라고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라지 H라고 봤을 때, 결국은 요 팔 길이는 라지 H 마이너스 스몰 h 곱하기 V 중에서 RH가 되겠죠. 전도를 일으키려는 힘 RH. 그래서 요 부분이 전도를 일으키는 모멘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워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항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저항. 분자항에 있는 모멘트 R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여기 있죠. 첫 번째, 3분의 1 H PV. 이것도 첨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PV가 아니라 PP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블럭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땅 속에 박혀 있고, 이 부분에 수동 토합이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면 P가 있고, 요 3분의 1 H. 근데 또 여기서 H는 또 여기에서 여기 근입 깊이가 맞아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살짝 가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개념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의 3분의 1 지점에서 PP가 작용한다. 그죠? A점은 여기니까 결국은 팔 길이는 요만큼이니까 3분의 1 H. 그렇죠? 그럼 저항 모멘트는 PP 곱하기 3분의 H 항이 첫 번째로 튀어나오겠죠. 여기. 두 번째는 웨이트 부분이네요. 자, 이 부분. 콘크리트 블럭 자중이 있을 거고, 요거의 팔 길이. 이게 B라고 했을 때 2분의 B. 물론 요 부분 날라갔지만 요 부분 무시합니다. 조각이기 때문에 뭐 이거 가지고 뭐 2분의 1이 맞느니 뭐 이러면은 피곤해져요, 점점. 두 번째 항은 이 블럭 자중에 의해서 저항하는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할 것이니까 이 두 번째 항을 이렇게 끄집어 왔습니다. 세 번째 항은 아까 전에 레이커의 발력이 있었죠. 그 다음에 RV, RH가 있었는데, 결국은 저항 모멘트, 얘는 활동 모멘트로 끝, 역할 끝. 그 다음 얘는 시계 방향으로 모멘트를 일으키잖아요. A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항력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RV는. 그럼 팔 길이는 어떻게? 팔 길이는 A점에서 요 RV가 작용하는
이만큼이 팔 길이가 되더라. 결국은 B-B로 표시를 했네요. 얘는 여기가 B고 제 생각에는 R이 이 포인트에 작용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B라고 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팔 길이는 B-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RV 이렇게 표시한 게 세 번째 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결국은 똑같아요. 옹벽의 활동 검토나 뭐 옹벽의 전도 검토하는 것이나 레이커의 활동이나 전도나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드물게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긴 한데 여러분들 이런 빈도수가 높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 정도를 이해를 하시고 너무 깊게 파고들거나 시간 할애를 많이 하는 것은 좋은 효율적인 학습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 정도 개념 산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해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지력은 옹벽의 지지력과 똑같습니다. 편심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b분의 6이 이런 식으로 편심을 고려할 수 있어서 당연히 접지압이 균등한 접지압이 아니라 어느 한 편은 좀 큰 접지압, 나머지는 좀 작은 접지압 이렇게 당연히 작용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모멘트가 작용한다 그러면 이쪽의 접지압이 조금 더 커질 것이고 이쪽이 들리니까 작게 작용하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옹벽과 지지력 검토는 똑같다, 다르지 않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레이커의 활동과 전도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